벽 너머 301호의 그림자. 우울한 기운이 짙게 드리운 낡은 빌라. 그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고립된 섬과 같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마저 스산하게 느껴지는 밤. 나는 익숙한 듯 권태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낡은 벽지는 습기를 머금어 축축했고 오래된 나무 바닥은 걸을 때마다 불안한 듯 삐걱거렸다. 익숙한 고독 속에 잠겨있던 나의 세계의 미세한 균열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마치 예고되지 않은 불청객처럼 옆집 301호의 김씨라는 남자가 이사 오면서부터였다. 그의 첫 등장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다. 낡은 트럭에서 덩치가 큰 검은 물건들을 힘겹게 옮기는 그의 모습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깊은 동굴처럼 음울한 눈, 굳게 담은 입술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는 듯 그림자처럼 움직였고 이웃들과의 교류를 극도로 꺼렸다. 짧은 순간 스쳐 지나갈 때조차 그의 주변에는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하고 불쾌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그에게서 섬뜩한 낯섦을 느꼈지만 애써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려 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나는 섬뜩한 꿈에서 깨어났다. 귓가에는 여전히 축축한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빗소리에 섞여 희미하고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처음에는 꿈의 잔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음소리는 더욱 또렷해졌고 마치 고통을 참는 듯 끊어질 듯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얇은 벽을 타고 섬뜩한 소리가 스며들었다. 질척한 무언가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 둔탁한 충격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카로운 무언가가 부드러운 살점을 찢는 듯한 소리. 그 순간 나의 온몸에 털이 쭈뼛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명백한 고통과 공포가 담긴 인간의 것이라고 믿고 싶지 않은 섬뜩한 신호였다. 그날 밤 나의 평온했던 일상은 산산이 조각나기 시작했다. 벽 너머에서 시작된 그 미세한 균열은 서서히 나의 일상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공포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렸다. 귓가에는 여전히 환청처럼 끔찍한 소리들이 맴돌았고 작은 소음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벽 너머 301호에서는 여전히 불규칙적이고 섬뜩한 소리들이 흘러나왔다. 둔탁하게 무언가를 내려치는 소리, 짐승의 신음 같은 억눌린 울음소리, 그리고 섬광처럼 스치는 날카로운 비명. 나는 밤마다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고 낮에는 창밖을 통해 301호의 움직임을 몰래 살폈다. 김 씨는 여전히 음울한 그림자처럼 드나들었지만 그의 낯빛은 갈수록 창백해져 마치 죽은 사람 같았다. 며칠 후 복도에서 마주친 박 씨 할머니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 수척해져 있었다. 밤마다 들려오는 소리에 밤잠을 설친다는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에게 며칠 전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털어놓았다. 새벽녘 김 씨의 집 문틈 사이로 핏빛으로 얼룩진 손수건이 스르륵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나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며칠 뒤 빌라의 낡은 우편함에는 발신인 불명의 섬뜩한 그림이 담긴 편지가 꽂혀 있었다. 붉은 잉크로 그려진 기괴한 형상과 알아들을 수 없는 듯 나의 불안감을 극도로 끌어올렸다. 혹시 김 씨가 보낸 것은 아닐까?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기묘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나의 불안을 과도한 상상으로 치부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고립된 공포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불안에 휩싸였다. 밤이 되면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더욱 선명해졌고 때로는 나의 방문을 긁는 듯한 섬뜩한 소리까지 들려왔다. 나는 이제 확신했다. 옆집에는 단순한 불쾌한 이웃이 아닌 끔찍한 존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빌라 주변에는 낯선 검은색 차량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불안한 예감에 휩싸인 나는 혹시 경찰이 온 것은 아닐까 희망했지만 그들은 평범한 방문객처럼 보였다. 며칠 동안 김 씨는 더욱 은밀하게 움직였고
밤에는 집 안에서 격렬한 소음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듯한 신음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새벽 나는 섬뜩한 악몽에서 깨어나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이상한 기분에 창밖을 내다보니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의 창문을 통해 안을 엿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형체를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섬뜩한 눈빛만은 또렷하게 각인되었다. 공포에 질린 나는 황급히 커튼을 쳤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차가운 시선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던 나는 박씨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옆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문고리를 돌려보니 놀랍게도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 망설이던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였다. 짙고 역한 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흩어진 핏자국들이 나의 눈에 들어왔다. 공포에 질린 나는 숨을 멈춘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금속음이 울려 퍼졌다. 뭘 보고 놀라셨나? 돌아선 나의 눈앞에 섬뜩한 미소를 들이운 김씨가 섬뜩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의 창백한 손에 들린 날카로운 식칼에서는 붉은 핏방울이 끈적하게 흘러내려 바닥에 툭 떨어져 짙은 핏자국을 만들었다. 김씨의 검은 눈동자는 광기로 번뜩이며 나를 꿰뚫었고 그의 입꼬리는 비틀린 채 소름 끼치는 웃음을 그리고 있었다. 숨막히는 공포에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차갑고 축축한 벽이 등을 짓눌렀다. 좁은 복도에 갇힌 나는 필사적으로 숨을 헐떡였다. 김씨는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굶주린 맹수처럼 나에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낡은 바닥은 삐걱거리는 불길한 소리를 냈다. 이제 끝이야. 김씨의 목소리는 낮고 쉰 듯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확신과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칼날이 나의 턱 끝에 스치는 순간 소름 돋는 냉기가 온몸을 꿰뚫었다. 절망적인 외침조차 나오지 않았다. 바로 그때 옆집에서 악 하는 소리, 할머니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얇은 벽을 뚫고 나의 고막을 찢는 듯 울려 퍼졌다. 동시에 둔탁한 굉음과 함께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의 비명에 김씨의 움직임은 아주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그의 시선이 옆집으로 향한 틈을 타 나는 온 힘을 다해 김씨를 밀치고 현관문을 향해 달려들었다. 김씨의 분노에 찬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뒤쫓아왔다. 좁은 현관을 벗어나 어둠 속으로 뛰쳐나온 나의 발은 덜덜 떨렸고 숨은 턱끝까지 차올랐다. 뒤에서는 쿵쿵 울리는 김씨의 거친 발소리와 함께 섬뜩한 웃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넘어지고 발목이 삐끗하고 숨이 막혔지만 나는 오직 살아야 한다는 강렬한 본능에 의지해 어둠 속으로 빛을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등 뒤에서는 섬뜩한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와 함께 죽여버릴 거야 하는 김씨의 쉰 목소리가 악마의 속삭임처럼 나의 귓가를 맴돌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를 찔렀고 심장은 터질 듯 격렬하게 요동쳤다. 뒤를 돌아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나는 있는 힘껏 두 다리를 움직였다. 필사적인 도주 끝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경찰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가르며 낡은 빌라로 향했고 고지어 들이닥친 경찰들은 김씨를 급습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었다. 핏빛으로 물든 방, 차가운 시체 조각들, 그리고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체포되는 김씨의 모습은 나에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악몽으로 각인되었다. 김씨는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을 은밀하게 살해해온 연쇄 살인마였으며 그 낡은 빌라는 그의 끔찍한 범행의 무대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나에게 마지막까지 도움을 요청했던 박씨 할머니는 김씨의 칼날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할머니의 따뜻했던 미소와 친절했던 말들은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되었다. 나는 살아남았지만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은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나의 일상을 짓눌렀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텅 빈 옆집은 굳게 닫힌 채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섬뜩한 소리도 불길한 그림자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공포의 잔상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나는 결국 그 빌라를 떠났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악몽은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던 섬뜩한 소리, 차갑게 번뜩이던 칼날, 그리고 광기에 찬 김씨의 눈빛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문득 옆집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멎을 듯했고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기운은 나를 끊임없이 불안에 떨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나의 마음속 텅 빈 옆집에는 여전히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할머니의 마지막 비명은 귓가에 맴돌았고 김씨의 섬뜩한 속삭임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듯했다. 나는 영원히 그날 밤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텅 빈 옆집, 그곳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닌 끝나지 않는 악몽의 시작점이었음을 나는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공포는 영원히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